문화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문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6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들을 통해 현재 서울의 건축문화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서울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있는 건축물 기행을 시작합니다.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 서울시 건축상 신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9만 2천여 평의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워진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크기면에서도 세계 6대 박물관에 들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의 규모로 설립된 박물관인 만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오묘한 느낌의 거울못입니다. 박물관에서 긴 역사 여행을 하기 전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시장과는 다른 자유로움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심장과도 같은 열린 마당인데요. 모든 동선이 연결돼 우리 고유의 마루처럼 모든 장소와 소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설계 시작하면서 가장 여러 가지 소위 고민을 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로서 우리나라의 유물을 담고 있는 박물관인데 완전히 서양식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 소위 형태가 어떤 것일까 하는 고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설계팀은 한국적 정서를 살려내면서 박물관을 통해 현대와 전통의 소통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유물 전시가 아닌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51개의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열린 체험 구조로서 어린이 박물관, 대극장, 기획 전시실 등 다양한 역사와 전통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간만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고 민족의 정서를 잔잔히 일깨워주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건축물은 국립공원 내 부지에 위치한 이진아 기념도서관인데요.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2006년 서울시 건축상에서 신축부문의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진아 도서관은 다양한 사연이 깃든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 장소로 남아있는 서대문 형무소가 가까이 있어 오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주변 분위기와의 조화를 위해 이진아 도서관은 외장 재료를 점토 벽돌과 나무를 사용해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국내 공공건물 중 개인의 이름이 붙은 첫 사례인데요. 미국 유학 중인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자 고인이 된 딸을 위해 아버지가 기부한 돈으로 지은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도서관과는 약간 다릅니다. 기존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창시절에 느꼈던 도서관은 가방을 쭉 이제 세워놓고선 들어가는 순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입시 위주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공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 플러스 그다음에 요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 문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소통과 그 다음에 서로 시선을 갖다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운데에 4계층을 관통하는 커다란 아트리움이 있고 그 주변의 복도를 통해서 서로 이제 각기 다른 레벨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 공간을 찾아온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상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찐한 사랑이 담긴 이진아 도서관은 자녀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활용되고자 했는데요. 각 층을 연결하는 투명 엘리베이터가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 열람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공간인데요.
아이와 부모가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전자정보실, 멀티문화 관람실, 문화창작실 등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는데요. 아이랑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딸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탄생한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서대문구 지역 아이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의 욕구에 따라 개선해주는 건축공사인데요. 2006년 서울시 건축상에서 리모델링 부분 본상을 수상한 천주교 송파동 성당은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0여 년 된 건물을 새롭게 성당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건물에서 기초 골조만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노후된 부분의 보강 공사는 물론 성당의 이미지를 갖도록 지붕과 종탑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마당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1층엔 만남의 장소를 새롭게 마련하기도 하고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위해 내부 본당은 천연 나무 뿌리를 사용해 마감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건축물인 만큼 성당의 본당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사다리꼴로 형상화된 본당 내부는 천정을 높게 하고 천정에서 빛이 떨어지도록 연출함으로써 성당의 신성함과 위엄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적인 건물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것 같이 주 단면에 이제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양측 측면도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고딕 양식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티드 아치에 대한 부분을 현대적으로 사각형으로 우리가 각색을 해서 표현을 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주 단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가면서 점점 천정고가 상승을 하게 되고 제대 상층부에 이제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토프라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말하자면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 그다음에 건축 공간으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을 그 부분을 가장 높게 표현하고 그 부분에서 자연광이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신축 공사비의 절반 가격으로 새롭게 재탄생된 천주교 송파동 성당. 실속있는 건축물의 활용 방법을 알려준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야간 경관으로 황홀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볼까 하는데요. 잔잔한 빛의 리듬을 연주하는 독산 보도교입니다. 시흥시 독산동에 위치한 독산 보도교는 2006년 서울 건축상 야간 경관 조명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건축물인데요. 독산 보도교에 화려한 야간 조명을 설치한 이후로 현재는 금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독산 보도교는 바람막이판 외벽에 3m 간격으로 92개의 조명기구를 설치했는데요.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조명의 색의 조화와 물에 투영되는 빛이 이색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얘 다리가 꽤 긴 편인데요. 이렇게 조명이 있으니까 야경도 좋고요. 안 무서울 것 같아서 좋아요. 예, 옛날 같지 않고 금천구도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리 있는 이 광등 같은 게 이렇게 조화가 이뤄갖고 참 아주 보기 좋아요. 밤이 이렇게 운동하고 걸어 나왔는데요. 참 좋습니다, 아주. 생태공원과 조화롭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야간 조명은 밤길 안전은 물론 지역 이미지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독산 보도교에 설치한 조명은 기존 광원에 비해 수명이 10배 이상이지만 오히려 소비 전력이 적다고 하는데요. 유해파 방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광원을 사용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점등 시간은 일몰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하는데요. 금천구를 방문하시게 되면 자연과 함께 빛의 리듬을 연주하는 독산 보도교의 야간 조명들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빛의 향연으로 야경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 청계천입니다.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배옥의 다리까지를 청계천